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미술사 말고 다른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에 많은 과학자들 데려와가지고 저기 두메산골에 다 짱 박아두고 여기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맨하탄 프로젝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롱리시 프로젝트라고 또 있었습니다. 맨하탄이 군사적인 프로젝트라면 롱리시는 문화적인 프로젝트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1950년대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독일의 뚝배기가 딱 하고 깨지고 나니까 미국은 자기가 독고다이가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견제 세력이 생겼죠. 공산주의로 무장된 소련이 벙커로 시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쫙쫙쫙 하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지금이야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고 부분적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도입했지만 그전에는 철저히 공산주의, 철저히 사회주의를 추종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소련의 등장으로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돈은 미국이 더 많았어. 하지만 소련은 공산주의라는 이런 마성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 알 수 없는 마력에 계속 빠지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는 이 나치 독일을 피해가지고 수많은 예술인, 수많은 지식인들이 여기 미국으로 빤스런을 했습니다. 하지만 골치 아프게도 여기 있는 지식인들, 예술인들의 상당수가 좌익 사상에 빠지거나 혹은 공산주의자였던 겁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그랬어요. 피카소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좀 위선적이었던 게 미국의 자본주의를 누리면서도 사상은 좌익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술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였고요. 여기 있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사도 깊고 예술도 훌륭하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도 여기 있는 이 미국은 돈은 많은데 가방끈이 엄청나게 짧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은근 미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방끈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됐다 하면 소련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근 이 소련도 미국을 무시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미국도 유럽뿐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소련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소련한테 먹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K-팝을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도 K-팝에 빠지면 한국어 배우고 싶고 한국에 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혐한을 외치던 어떤 일본의 한 여고생이 K-팝에 관심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 SNS에다가 한국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개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전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다급해지죠. 아마 자기 본진 앞에다가 이렇게 포통 캐논이 막 깔리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미국 정부가 나서게 되죠. 그래서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Advancing American Art라는 전시회 투어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드 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어요. 당시 미국에서 인기 있는 화가는 노먼 록웨리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여기 작품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아저씨의 그림 속에는 미국의 보수적인 정신이 들어있고 미국적인 정서가 가득하죠. 그리고 척 봐도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그림들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그림들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대중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의회는 나는 이런 쓰레기들에다가 세금을 바칠 정도로 호구관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예술이면 나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원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죠. 모욕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 국무부에서 추진했는데 대통령도 몰라? 개판이죠.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 도장 찍고 선물 사주고 계속 만나면서 사귀잖아. 그런데 이 바보들은 처음부터 그냥 박력 있게 막 키스를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팔찌 아이템을 착용하게 되는 거잖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얘네들이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겠는데 하고 이젠 CIA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톰 브래든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저씨요. 이 아저씨가 톰 브래든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도 여기 있는 톰 브래든이 죽기 전에 폭로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전직 첩보요원이었고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흔히 모마라고 하죠. 거기
대기의 고위 관리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첩보에도 능하고 예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빨도 오지겨 주었는지 나중에 여기 보시면 토크쇼 진행자도 돼요. 그래서 CIA는 아예 이 사람을 CIA 요원으로 영입하고 이 사람이 총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롱 리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리쉬라는 거는 동물을 묶어두는 가죽끈을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소련에 대항할 문화적 방어적 체계를 갖추고 전 세계의 미국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려는 거죠. 말하자면 기다란 개목걸이를 전 세계에 채워두고 미국 문화에 영향하에 두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조금은 나빠지네.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개목걸이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거야. 자, 아무튼간에 이 톰 브래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vision이라는 부서를 만드는데요. 이 부서의 모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입니다. 예술가들하고 여기 있는 이런 지식인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문화적으로 대중들이 공산주의 소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조지 오웰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은 소련을 풍자하는 소설 동물농장을 썼잖아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CIA가 후원했다 이거죠. 조지 오웰도 CIA의 후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롱 리쉬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이걸 대놓고 하면은 실패는 그냥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처음에 추진했던 전시회도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작업을 은밀하게 후원하면서 반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분야가 남게 되죠. 이거 예전에 했다가 뚝배기 날아갈 뻔했잖아. 이번에 성공해야죠. 이때 CIA가 선택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잭슨 폴락과 추상표현주의가 되는 거죠. 추상표현주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절대로 예술 같지 않은데 예술이라 하고 그림 가격도 수십억 수백억에 팔려. 어쨌든 이 잭슨 폴락의 추상표현주의가 선택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회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리얼리즘 혹은 사실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똑같이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 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물론 뭐 각자의 마음속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주의 그림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리얼리즘은 체제선전의 아주 제격이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야 하거든요. 현재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이거 레닌을 선전하는 그림이네, 이거 딱 보면 이거 스탈린을 선전하는 그림이네 라고도 알 수가 있잖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잭슨 폴락의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알아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걸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 혹은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저기 있는 양반들, 거기 보면 여기 어떤 풍채가 좋은 장군님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주의 그림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이겁니다.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존오만 장군님의 할아버지인 김정일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존오만 장군님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톰 브래드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소련하고 비슷하게 가봤자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냥 유럽 미술 따라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확연한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거죠. 그 결과로 잭슨 폴락을 이렇게 딱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컸습니다. 사람들이 추상표현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잘 그려진 멋진 그림이 아니라 유행에 뒤처지고 형식이 딱딱하고 그냥 기교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그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의 중심이 이제 파리에서 뉴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의 후원도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CIA에서 그림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시회를 열어주면 들통이 나니까 재단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CIA의 요원이 유명한 재벌 회장님한테 고큐 회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국익을 위한 거니까 회장님 이름 팔아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장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름으로 잭슨 폴락의 그림을 사들이고 전시회를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이런 후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돈을 대부분 CIA에서 대주니까 회장님은 얼굴 마담이 딱 돼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이 재단은 결국은 CIA의 돈 세탁 창구가 되는 거고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후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셜 플랜이라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아주 그냥 개박살 했는데 잘못하면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에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뭐 여기 있는 뭐
28일후라든지 혹은 28주 막 이런 좀비 영화를 찍을 판이야.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막 돈을 뿌려주게 되잖아요. 뭐 일종의 미국에서 만든 머니백신을 뿌린 건데, 그럼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일단 미국에게 받은 이 돈들을 자,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치를 시켰다가 쓰고 싶을 때마다 쓴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미국이 내건 비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니네들 마음대로 쓰되 5%는 이 중에서 이 5%는 미국이 쓰겠다였죠. 처음부터 이 5%의 돈을 지들 마음대로 쓰면은 예산 심의 때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셜 플랜이라고 합법적으로 돈을 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돈 세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롱리시 프로젝트와 같은 공작금으로 쓰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CIA의 후원이 없었다면 잭슨 폴락의 추상 표현지는 뜰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곰브리치 미술사에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